백종원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중에 면적이 큰 것만 허가가 나는, 내주는 그런 식당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본가입니다. 본가만 3개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운영해왔고 월세를 계산해 보니까 월세만 60억. 자, 여러분들 자영업자 계시죠? 현재 자영업, 앞으로 자영업을 꿈꾸거나 과거에 자영업을 했거나, 그리고 안 하더라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경매를 한 10년 가까이 했을 때, 이제 회사 차원에서 제 담당이 무슨 담당이었냐면, 공장을 전적으로 담당해라 라고 공장 담당을 한 5년 정도 했었어요. 자, 공장을 왜 저한테 맡겼을까요? 공장이 일반 물건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일단, 명도 자체가 일반 물건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명도라는 건 거기에 있는 폐기물이라든가, 기계기구, 직원들, 이런 분들의 명도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조금, 유치권 같은 것들이 많아요. 물건도 크니까 유치권 금액도 크겠죠. 더 나아가서 조금 과격한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협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유치권이니 뭐니 줄 수 없다, 나가라 그랬더니만, 이제 며칠 후에 또 만나자 그래서 갔더니 우리 집에 왔었대요. 밤에 와갖고 애들도 어리고 말이야, 이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야. 마누라도 이쁘고 밤길 조심하라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구시대적인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총각이었습니다. 애가 어딨어 내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나는. 그런 이상한 협박도 받아봤는데, 자, 공장을 하면서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2가지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파주에 가면 삽다리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거기에 현재 10개 동을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50평짜리 10개 동이면 500평 정도 되는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기술자 출신인데 30대 초반부터 사장을 해갖고 그 삽다리에서 근 20년은 넘었어요.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분이 공장 하신 지가, 처음에 50평짜리 한 동을 빌려갖고 공장을 시작하셨답니다. 그런데 동종업계에서 자기 나이대에 가장 매출도 좋고 나름 아이디어도 괜찮아서 미친 듯이 밤낮 할 거 없이 일이 계속 들어와서 일을 했대요. 그래서 친구도 못 만나고 집에도 늦게 들어가고, 친구라면 이제 2가지 친구가 있는데 개인적인 친구가 있고, 그 동종업계에서 일했던 친구들도 못 만나고 한 10년, 20년을 일만 했답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점점 확장해 갔는데, 문제는 시대가 바뀌니까, 그분이 이제 자동차 관련된 사업을 하신 분인데, 그걸 이제 아예 안 쓴 건 아니고 덜 쓰기 시작하는 거야. 옛날엔 최고 잘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매출도 줄고, 매출이 주니까 시간이 한가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10년 넘게 안 간 모임, 자기 그 동종업계 모임에 갔답니다. 한 20년 만에. 그런데 한 10명이면 10명이다. 예를 들어서 그 10명 중에 자기가 5등 밑이래요. 소득 수준이나 살고 있는 수준이.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꽤 잘 나갔는데, 지금은 덜 잘 나가더라도 이게 20년 만에 이게 어떻게 됐나. 그분이, 제가 여러분들 신입 기수 때 자기소개하죠. 그거 할 때 제가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해봤더니만, 그 친구들은 매출은 적었는데 자기 공장을 갖고 운영을 했다는 거야. 자기는 매출이 컸는데 빌려갖고 10개 동을 빌려 쓰고 있는 거고, 현재. 오로지 거기에 미쳐서 재테크니 뭐니 단 1도 생각을 못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그런 말 안 쓰죠.
뭐 인격, 다음에 뭐 차격, 집격 이런 말을 썼던 시절이 있었어요. 차가 못 타고 다니냐, 그 사람의 뭐 그 돈이 보인다 이런 거. 자기가 차가 제일 나쁘고 집도 별로 못 살고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화가 났대요. 아니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집가가 올라서 돈을 번. 심지어는 이렇게 집가가 올라서 몇 번 이사 간 사람들은 그 모임에 나오지도 않더래. 막 열을 식히고 약간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약간 바보였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학원을 등록했답니다. 그분이 지금 저랑 이제 헤어진 지가 이제 꽤 오래돼 갖고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면, 자영업을 하고 계시거나 꿈꾸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자가를 하세요. 즉 자가라는 건 자기 거를 소유해 갖고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 뭐 상가니 뭐 지금 소위 말하면 식당, 커피숍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여러분 소유로 하다 보면 뭐 아주 조그맣게 얘기하면 월세가 이자보다 아마 셀 거예요. 반드시 셀 겁니다. 나아가 그거에 대한 가치 상승이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특히 공장 하시는 분들은 땅이 넓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얘기.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제가 이 학원을 하기도 전이었어요. 이제 공장 담당을 하고 이제 학원이 시작됐는데 맨날 그 출퇴근 때마다 그 봉고가 아니라 뭐라 그래? 그 1톤 트럭 있죠? 그게 이제 본인 차가 있는데 사장님인데도 납품이니 뭐니를 해야 되니까 그 트럭을 타고 맨날 출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출근할 때 저한테 들리고 퇴근할 때 저한테 들려요. 왜냐? 자기 돈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경매는 싸다 그러니까 공장집 하나 사달라는 거야. 그래서 뭐 매일 들려, 매일. 지겹게 들려요. 그건 이제 뭐냐, 나한테 이제 뭐 나름 잘 보여야 좀 좋고 싼 물건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자주 오시더라고요. 맞아요. 자주 부탁하고 그러는 분들이 아무래도 제가 더 신경을 쓰겠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그분을 5년 동안 만나면서 공장을 2번 이사를 시켜드렸습니다. 처음 공장, 두 번째 공장, 세 번째 공장. 처음 공장이 400평이었는데요. 마지막 공장이 뇌조리라고 혹시 아십니까? 뇌조리 국수. 모르세요? 고기 주고 하는 거? 거기 뇌조리. 자, 거기에 3,000평을 이제 마지막에 사고 저랑 이제 뭐 인연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공장에 대해서는 이제 결론이 났어요. 안 오시더라고. 차도 바뀌었어, 체어맨으로. 그 당시에. 공장 하시는 분들, 특히 영업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외제차 못 타요. 우리나라 차 중에 제일 좋은 차,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안 오시길래 궁금하더라고. 내가 사준 공장에. 근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하루는 그걸 이렇게 그 길을 가는 길에 이렇게 와갖고 한번 들려봤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저한테 그렇게 지겹도록 찾아오시는 분이 딱 들어갔는데 CEO시라고 딱 써있더라고. 그때 이제 CEO란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었어요. 딱 들어갔더니 비서가 있어. 근데 나한테 딱 보더니만 약속을 했니? 아, 뭔가 높아졌다. 이런 느낌을 딱 받았습니다. 제가 전자와 후자, 사실 극과 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몰라요, 후자는. 하지만 공장을 갈아타신 분이고, 이분은 최고로 잘 나갔다고 했던 분이 공장을 안 갈아타고 계속 임대료만 내고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예요? 저기 덕이동 이마트 있죠? 그거 팔렸어요. 덕이동 이마트 거기 팔렸는데 뭐 팔렸나 보다가 아니고 대기업도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부천학원 우리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건물 바로 옆에 홈플러스 있거든요. 그것도 팔렸어요. 대기업도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운영을 하면서 자기 거죠. 거기에는 뭐 이마트는 사실 뭐 높아봐야 3, 4층 아닙니까? 거기에 뭐 주상복합인이 올라가겠죠. 대기업도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경매를 알면서 내가 내 걸 가지고 속된 말로 자영업을 하지 않으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은 자영업대로, 그리고 재테크는 재테크대로 객관적으로 분류하시는데 우연히 자영업은 이걸 같이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걸 하시고 싶거나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점을 제가 이 두 가지 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최근 기술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백종원이 하는 큰 식당, 물론 백종원 씨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죠. 그분 직속 후배분이 여기 오셨었어요. 지금도 우리 동네다 보니까 만나는데 그분이 지금 그 식당을 일산에만 3개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큰 식당이라는 건 그 백종원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중에 면적이 큰 것만 허가가 내주는 그런 식당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본가입니다. 본가만 3개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운영해왔고 월세를 계산해 보니까 월세만 60억. 60억입니다. 그분은 부동산에 대해서 부자도 몰랐기 때문에 큰 식당을 빌려서 이렇게 운영을 했죠. 근데 그분 주특기가 뭐냐면 나름 죽어있는 식당을 위치는 좋은데 장사가 안 되고 죽은 것들이 있죠. 그걸 살리는 게 주특기입니다. 물론 그 백종원 씨의 네임밸류를 활용하겠지만 그래서 임대인이 맨날 보약을 해줘요. 건강히 오래 월세 내라고. 보약이 쌓여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잘 보이는 거죠. 계산해보니까 60억이래 봤자 얼마 안 됩니다. 계산해보세요. 한 10년 계산해보면 3개 운영하는데 그렇게 한 달로 따지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쌓이니까 60억이에요. 그리고 이게 경매를 배웠죠. 아마 그 죽은 상가를 살리는 그 시너지와 경매가 되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발휘될 겁니다. 자, 중간 결론을 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반드시 본인 소유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